카를로세는 노년에 들어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기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엄청난 넓은 땅을 자기가 통치하려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예 은퇴를 해버렸어요. 합스부르크 쪽은 동생 페르디난트한테 주고 에스파냐 영토는 아들인 펠리페 2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페 2세는 그래도 꽤 넓은 땅을 갖게 된 거죠. 오늘날의 그 이베리아 반도하고 당연히 나폴리, 시칠리아 그리고 저 네덜란드, 벨기에 있는 저지대까지 이 펠리페 2세 시대가 된 거고요. 이 사람에 이르러서 해가 지지 않는 첫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때에 이르러서 포르투갈 왕위까지 이 펠리페 2세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에스파냐의 본토하고 포르투갈 본토 플러스 해외 식민지까지 전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에스파냐는 중남미에 걸친 주로 서해안 지역에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만들었던 땅인 거고, 포르투갈은 영토를 넓게 가진 않았지만 무역의 중요한 거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파란색 있는 거점들 있잖아요. 이게 주요 항로에 있는 거죠. 포르투갈에서부터 아프리카를 쭉 돌아서 남단으로 가가지고 인도까지 가고, 인도에서 말레카를 거치고 자카르타를 가고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이어지는 해상 항로에 있었던 이 포르투갈의 영토가 되는 거죠. 여기 빨간색 있는 그 필리핀이라는 땅은 이 펠리페 2세 때 여기를 영토로 만들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된 펠리페 2세 시대입니다. 이때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 최고의 업적을 만들죠. 앙숙과 같은 프랑스 여기와 전쟁을 해가지고 힘의 우위를 확보를 하고요. 1571년에 그 유명한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스만 제국과의 지중해 패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패권을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오스만 제국은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뭐 해군이 졌다 그래서 별거 아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상당 승리였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영유권을 획득하고 포르투갈이 갖고 있었던 아시아 거점을 쭉 이제 가지하게 된 거고요. 또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를 본격적으로 이 왕의 직할 체제로 편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또 이때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 지역, 이 저지대라고 하는 곳에 사실 에스파냐에 있었던 그 무어인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들을 좀 잔혹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운동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펠리페 2세 시대에 여기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제압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 제국다운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본래 에스파냐라고 하는 까탈루냐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유목제국하고 비슷해요.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아주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명수준이 상당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도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에 레콩키스타를 한다고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왕들은 똘레도에 있었다가 뭐 세비야로 갔다가 그라나다로 갔다가 쑥쑥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 상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확실하게 정합니다. 어디냐면 마드리드라는 곳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엘 에스코리아라고 하는 황궁을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 카를로스는 스페인에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또 이 사람은 직접 현장에 다녔거든요. 전쟁터에 다녔어요. 그러는데 이 펠리페 2세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도에서 서류만 가지고 관료들을 활용해서 제국을 통치합니다. 원래 동양의 황제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잖아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관료들 보고 서류를 보내라고 거기서 뭐 임명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통치 행위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역에 있었던 자치도시들의 힘을 빼고, 그다음에 그 귀족들, 어떤 지역에 할거하던 귀족들이 힘을 빼가지고 그걸 모두 다 왕권을 가져와야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펠리페 2세가 수도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리고 카스티아라는 곳에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절대 왕정 수준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향한 200여 년 정도의 꾸준하게 제국다운 제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이 펠리페 2세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한 건 카톨릭의 수호자였죠. 나는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하느님의 가호와 신앙의 손상을 입히는 차라리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 그 독일 지역에서 루터파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이 루터파가 나오는 것을 합스부르크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요. 왜냐하면 루터파는 교황과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약해지니까 별로 아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필리페 2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이단을 보호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나는 카톨릭의 수호자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에스파냐의 내부에 단속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금수호 목록을 지정하고 이웃나라 프랑스나 아니면 스위스 같은 데 있었던 종교개혁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들의 서적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통제를 했고, 또 프랑스에 있었던 리그노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 종교 전쟁인데 거기에 또 개입해가지고 카톨릭 측을 지지하고요. 또 내부에 무어인 내지는 무어인 조상을 가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쫓아내고 아랍어를 못 쓰게 하고, 만약에 쓰는 자는 죽이거나 아니면 추방을 하고, 또 이 사람이 포르투갈의 영역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포르투갈에 유대인도 많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또 개종 강요하고 추방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수호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잘 생각해 보면, 자, 에스파냐라는 나라는 여러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문화가 다 달라요. 의회도 따로따로 있고. 근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려면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때 가장 적합한 게 카톨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성 강한 지역들을 하나로 뭉치고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밀게 된 거죠. 만약에 루터파나 아니면 칼뱅파가 들어와서 거기 일부 지역에 할걸 해봐요. 그럼 이거 갖고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활용한 통합 정책을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유대교라고 하는 걸로 구심점을 뭉치게 되는 거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그 지역에도 많은 섬들이 있고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합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을 지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탄생했던 예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나시오 때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바스크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프랑스나 독일 지역에서 등장하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신대륙이 개척됐잖아요. 여기에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회 소속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에 찾아온 카톨릭 선교사들은 다 예수의 선교사들이었고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였죠. 이 사람이 천주시라는 것을 써가지고 동아시아에 천주교를 퍼뜨렸던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필리페 이사가 이 넓은 땅을 가지고 각종 일들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요. 자, 신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은이 들어왔죠. 포토시의 은광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오는데 문제는 너무 일이 많아요. 아버지 카를로스 1세가 이미 상당히 많은 자금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3천만 두카토의 부채를 남겼어요. 그래서 필리페 2세는 즉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계속 일을 벌였어요. 프랑스와 계속 대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용병을 또 써야 되거든요. 용병이 월급 줘야 되죠. 이 내부의 분란도 많았어요. 에스파냐 와인계성 전쟁이 있었고요. 포르투갈의 왕가가 끊기니까 거기도 전쟁을 해가지고 포르투갈도 영토를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벌이고 영토가 이렇게 넓으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참 왕이 돈이 없다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이 유럽의 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민중들이 돈을 맨 먼저 어디에 내겠어요? 교회에 냅니다. 민중들의 소득의 10%는 무조건 교회부터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한테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은 그럼 뭐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 그러니까 상품 관세 이게 주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 수염세니 창문세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한테 돈이 들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카를로스 1세나 필리프 2세처럼 영토가 막 넓은 곳에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은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파산 선고를 여러 번 하게 된 거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파산이 뭐냐 했더니 빌린 사람한테 못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디폴트 선언한 거예요. 이 상인한테 빌렸는데 못 갚겠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상인한테 빌려가지고 쓰고 또 못 갚겠다 한 거고 그걸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국가 디폴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왕가가 디폴트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디폴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의 왕은 이꼴 나라가 아니에요. 왕가는 왕가고 나라는 나라기 때문에 왕가가 이제 빚을 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독일의 푸거가한테 돈을 빌렸는데 푸거가한테 야, 너 내가 빌린 거 못 갚겠다 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은 푸거가는 안 빌려주겠죠. 그럼 다른 왕가, 다른 상인은 또 빌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자가 한 40%뭐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빌리면 빌릴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잉글랜드에서도 몇 번 디폴트가 있었어요. 이 펠리페 2세의 가장 그 결정적 실책은 뭐였냐면 잉글랜드에 싸웠던 그 스페인 잉글랜드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적함대라고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무적함대가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잉글랜드의 해군이 싸워서 잉글랜드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아주 세계사에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스페인의 함대는 무적함대가 아니에요. 무적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무적함대라고 불렸어요. 그냥 아르마다 인빈서블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아르마다예요. 그냥 거대한 함대였을 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잉글랜드라고 하는 약소국을 뭔가 좀 손봐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강대국 에스파냐가 갔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함대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인 거죠. 그리고 에스파냐는 그냥 구기술을 가진 대표 함대였고 잉글랜드는 한 30%는 해적이었고 아주 조그만 배를 가진 어찌 보면 게릴라 전법을 쓰고 새로운 어떤 대포를 시스템을 가진 이런 작고 빠른 영국 함대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잉글랜드 함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이 에스파냐 함대가 제풀이 지쳐가지고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뭔가 싸우긴 했는데 제대로 싸우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스파냐 함대가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북쪽으로 쭉 돌아와서 스코틀랜드를 지나서 아일랜드를 거쳐서 돌아오는 과정에 실제로 잉글랜드 함대에 뭐 대포 맞아 배들이 가라앉은 게 아니고 여기서 풍랑을 맞아가지고 절반 이상의 함대가 가라앉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에스파냐의 패배죠. 근데 군사적으로는 무승부다. 왜냐면 제대로 싸워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에스파냐가 잉글랜드 침공해가지고 잉글랜드 손봐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고 우리가 알게 된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면 잉글랜드의 선전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잉글랜드 중심의 세계사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함대를 무적 함대라고 붙인 것도 잉글랜드 역사가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역사가들이 저 무적 함대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대단한 잉글랜드 함대가 저길 무찔렀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그때부터 잘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홍보 선전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잘 알려지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